캥거루가 새끼를 배주머니에 넣고 키우는 것처럼 엄마 배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키우는 육아법이 있습니다.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데요. 네, 캥거루 케어를 하는 것만으로도 약한 아이가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살을 맞대고 심장 소리를 느끼고 이런 스킨십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네, 오늘 지쳐있는 나의 동료, 친구, 가족에게 캥거루 케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냥 말없이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고 힘내라고 손 한번 잡아주고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약해진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9월 15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캥거루 케어. 네, 이거 전 들어봤어요. 뭔가 진짜 아픈 아이한테 엄마가 이렇게 자주 안아주고 이러면 좀 나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네. 뭐 직장 동료나 네. 사회 동료에게 캥거루 케어 같은 이런 스킨십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스킨십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네. 그런 것 약간 같아요. 좀 어색해해요. 그런 타인과의 스킨십을. 네네. 스킨십 대신에는 어떤 행동으로 캥거루 케어와 일맥상통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아무래도 말 아닐까요? 말 따뜻한 말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 네. 근데 이제 오키 씨 같은 경우는 따뜻한 말을 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독설가인가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뭐 말보다는 굉장히 묵묵하게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 좀 힘이 되지 않나.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잘 알고 그렇죠. 계시네요. 네, 말로 뭐를 위로해 주는 건 내가 못 봤습니다. 이 말이 다르게 들리면 말로 뭘 하는 걸 기대하지 마라. 이런 말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어쨌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스킨십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그러게요. 들게 됩니다. 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할 시에는 톡으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말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쑥스러운 게 많거든요. 이게 쑥스러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자로 이렇게 보통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이모티콘을 많이 날리잖아요. 이렇게 묵묵한 사람들은 말로는 이제 잘 안 웃고 그렇지만 문자로는 이모티콘을 넣어서 막 웃는단 말이에요. 맞아. 제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키 씨는 좀 잘 웃으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잘 웃지만 그렇죠. 그런 문자로도 잘 웃는다 이거죠. 그렇죠. 네, 평소에 잘 웃지 않는 사람 아니면 평소에 그런 이모티콘을 안 쓸 것 같은 사람들이 문자로 이모티콘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와 같이 말로 할 수 없는 것은 문자로. 네, 그럼 되겠네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직장 동료 그리고 주위 사람들 챙겨보는 거 어떨까 하는 마음 가져보면서 오늘의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코너. 초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들도 요리왕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드리는 신비한 IT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건강정보 톡톡을 전해드립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곳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시각장애인 주부가 알려주는 생활 속 요리를 배워보는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네. 자, 모든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분 연결하겠습니다. 선명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걸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분. 왜죠?
뭔가 명지 씨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뭐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겠죠. 뭐 저희가 미리 알고 있는 거라고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아, 사실은 제가 이제 아이를 가졌어요. 와, 너무 축하해요. 몇 주 된 거예요? 이제 5주 조금 넘었어요. 아, 네. 진짜요? 아주 초기. 제가 너무 빨리 알아가지고. 네. 원래 이제 감각이 좋으면 좀 빨리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동생은 뭐 3개월 넘어서 알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무디셨나 봐요. 그런 분도 있대요. 그렇죠. 네. 네네. 편할 것 같아요. 임신 초기에 시간 너무 안 가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3개월 이상 돼야 네. 그 네. 뭔가가 좀 느껴지고 5개월이 돼야 이제 태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너무 잘하나 내가?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데? 에? 아니, 명지 씨가 임신한 거를. 일단, 저는 이제 굉장히 규칙적인 패턴이었거든요. 생리주기. 날짜가 됐는데도, 마법이 걸리질 않고, 좀 잘 졸리고, 그래서 갔더니 제가 한 3주 정도 만에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더뎌요, 지금. 그렇군요. 네, 3개월까지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면서. 그렇죠. 아, 그렇군요. 뭐든지 주의해야 될 때예요, 지금. 네, 3개월 언제 가나. 3개월이 이제 지나면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 네. 계절이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게요. 마음껏 못 돌아다니는 걸. 그리고 지금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럼 예정일이 언제예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내년 5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좋을 때 태어나네요. 저도 5월생이거든요. 5월이 딱 좋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오늘은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볼 예정인가요? 왠지 저 때문에 하는 소리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네. 날씨가 점점 이제 추워져서 네. 네, 따뜻한 국 하나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미역국 준비했습니다. 사실 네. 이제 미역국에도 말이죠. 네. 국물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되는 미역이 사실 주인공인데 거기에 이제 보조되는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럭을 넣어요. 우럭? 네, 우럭 미역국이 나오죠.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이제 쇠고기 미역국을 끓인단 말이죠. 그게 일반적이죠.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 어떤 미역국을 끓이게 되는 겁니까? 저는 조개 미역국이랑 쇠고기 미역국을 같이 가르쳐 드릴게요. 오, 같이 가르쳐 주겠다. 이거 오키 씨를 위해서 같이 가르쳐 주는 거죠? 어쨌든 만드는 차이니까. 만드는 방법은 동일한데 그냥 나중에 뭘 넣느냐에 따라 달라요.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조개 미역국 하면 조개 쌀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게 끓이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조개 껍데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조개를? 네, 저는 그대로 들어가요. 고기도 훨씬 좋고 사실 조개에서 우러나오는 거는 저도 배운 얘기인데 그 조개랑 껍질이랑 살을 이어주는 그 관자 같은 부분 있죠. 맞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 우러난대요. 맛있는 그런 어떤 진액들은 그렇죠. 그 이음 부분에서 많이 우러난다고. 그래서 조개살보다는 그냥 조개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더 음식 맛을 풍부하게 해주겠죠. 네, 그럴 것 같네요. 그 예전에 봉골레 파스타 만들 때랑 이렇게 비슷하네요. 조개를 우러나게 하는 거. 네. 해보셨어요? 절대 안 했다고 자부합니다. 자부는 아니네. 어쨌든 예상합니다. 이거 예상을 빗나가게 해야 되는데 예상을 너무 적중했네. 그렇죠. 제 예상이 요새 틀린 게 없어요, 별로. 예상을 틀리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봐요.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물 좋은 걸로. 네. 네. 조개는 일반 이제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지락이나 모시조개 구입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2인분 기준으로 한 크게 2주먹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개가 넉넉히 들어가야 간도 많이 되고 소금을 덜 넣어도 맛있거든요. 네, 충분히 조개에서 또 이렇게 바다 맛이 많이 우러나서 그렇죠.
네, 되게 풍부한 향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해감된 거 사시면 그대로 깨끗하게 씻어서 해주시면 되고 해감 안 된 거는 해감을 하셔야겠죠. 네, 어두운 곳에 조개가 빛을 보지 못하게 어둡게 덮어놨다가 네, 조개가 모래를 이렇게 뱉어내면은 네, 깨끗하게 씻어서 네. 그냥 네. 물에 담가두기만 하면 해감이 되는 네. 건가요? 어두우면? 네. 네. 소금물도 괜찮고요. 네네. 바다의 느낌을 나게 한다면 조개는 네. 경계심을 푼다 이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요, 저도.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담가서 해감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조개를 준비해 주시면 미역국을 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미역을 불리는 일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미역을 불릴 때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불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미역을 먼저 씻어서 불려주시고 불린 다음에 다른 이제 밑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일단 조개 해감과 미역 불리는 작업을 같이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네네. 순서를 정해서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간이 낭비되지 않을까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이제 연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역을 제일 먼저 불려주시는데 이 미역 불리는 게 또 에피소드가 많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많이 먹고 싶다 그래서 많이 했다가 미역이 잔뜩 나오고 면처럼. 네네네. 테이블을 흘러넘쳤다는 옛날 얘기도 들었던 거 네. 같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네. 그랬다니까요. 그냥 미역국 좀 끓여라 그랬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생미역을 그냥 끓여가지고 미역 그냥 이 죽이 돼가지고 국물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네, 미역은 참 여러모로 조심해야 돼요. 네. 미역은 보통 마른 미역이니까 양을 가늠하시기 힘든데요. 음성 저울이 있으시면 미역은 대략 1인분당 한 10g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잘 잡아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20g이면 2인분이죠. 네. 그리고 좀 다른 재료가 안 들어갔나 미역만 넣고 끓이고 싶다. 네. 소고기도 별로고 조개도 별로고 나는 난 미역에 미역만 참맛. 시원하게 먹겠다. 네. 그럼 미역만 한 30g 정도 하셔서 푹푹 끓여서 여유롭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냥 미역도 저울이 맛있어요. 없으면은 이렇게 문대중물을 이렇게 가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말 조금 잡아야 돼요. 한 주먹 크게 잡으면 양 엄청 많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미역이 꼬불꼬불해서 떼어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차라리 몇 인분 해가지고 파는 미역도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 잘게 쪼개서. 저는 보통 큰 봉지에서 미역을 이렇게 사서 먹는데 마트에 가면 잘게 쪼개진 미역이 8인분짜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반반 나누는 게 편하겠죠. 네. 그리고 미역국은 딱 2인분만 끓여 먹기도 하지만 많이 끓이잖아요. 많이 끓여놓고 한 2, 3일 먹기도 하잖아요. 네네. 네. 그걸 고려하셔서 8인분짜리 하나를 끓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키 씨 빨리 적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조개 양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개나 고기. 조개 양은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1인분당 크게 한 주먹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기도 한 200g 내지 좀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한 300g인데 사실은 고기를 먹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육수를 내기 위해서 고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소고기 육수를 내기 위해서 고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사실은 많이 넣진 않아요. 100g? 네. 그러니까 국거리용으로는 좀 조금 넣는 게 좋아요. 네네. 100g. 근데 한 6끼 이상 이제 미역국을 먹고 싶다. 그럴 때는 한 200g 정도 넉넉하게 넣어주는 게 사실 조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수용이기 때문에 고기나 조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너무 텁텁해지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고기도 국거리용으로 달라고 하시면 잘라서 주시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고기를 또 조개나 이제 고기나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조개는 볶지 않아도 되지만 고기는 한번 볶아야 돼요. 먼저 이제 겉면이 익도록 한번 볶아줘야지만 또 이제 맛있게 되거든요. 네네. 미역도 볶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기름에 이렇게. 미역은요. 고기랑 같이 미역을 볶기도 해요. 네, 볶기
볶기도 하고 미역만 또 따로 들기름에 볶기도 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좀 제가 맛에는 둔한 편이어서 네. 웬만하면 다 맛있다고 먹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모르는데 특히 조개미역국이나 이런 것처럼 시원하게 먹고 싶을 때는 들기름에 볶지 않는 게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래. 네. 어쨌든 고기는 볶아야 된다. 네, 고기는 뭐 볶는 게 나을 것 같고. 고기를 먼저 볶아서 물을 붓고 미역이랑 같이 끓여주시면 돼요. 네. 한 미역국은 20-30분 이상 끓여야 진하고 맛있거든요. 그렇죠. 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간. 네. 일단 먼저 소고기 미역국을 먼저 설명드리면 고기를 먼저 볶고 한 2-3분 볶다가 물 붓고 미역 같이 넣고 이제 끓이면 돼요. 근데 고기에 물을 붓고 끓일 때 물이 먼저 한 소끔 끓어오르면 위에 거품이 생겨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고기를 샀을 때 핏물을 잘 제거하지 않으면 그 속에 있던 핏물이나 약간 이제 더러운 것들이 위로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거품 체망으로 한 번씩 건져주시면 돼요. 이게 거품 체망이 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벼워서 빠져나가고 거품은 부피가 있으니까 위로 이제 잘 모아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운 체망으로 거품을 잘 걷어내 주시는 게 더 몸에 좋겠죠. 네. 그래서 또 속이 핏물도 더 잘 빼고 싶으시다 하시면 키친타월 2장이나 3장을 깔고 그 위에 소고기를 놓고 또 키친타월을 덮고 꼭꼭 눌러서 핏물을 한번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한 2-3번 해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도 거품이 생기니까 잘 걷어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걷어낸 다음에 미역을 넣고 팔팔 끓여요. 한 20-30분 끓이다가 마지막에 간을 하는데요. 여기 또 미역국에 마늘 넣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하시면 마늘을 한두 큰술 정도 넣어서 다진 마늘을 넣어서 끓이시면 또 풍미가 다르고요. 간은 국간장과 소금으로 합니다. 국간장은 일반 이제 진간장이랑 다른 거 아시죠? 국간장을 이용해서 간을 하고 소금 약간 넣어서 자기 기호에 맞게 간을 해요. 이거는 이제 조개 미역국도 동의를 한데요. 조개는 먼저 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물 붓고 미역 이렇게 넣고 끓이시다가 조개는 또 너무 끓이면 질겨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역을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끓이시다가 조개 같이 넣고 또 한 15분 정도 끓이시면 진한 조개에서 이제 물이 나오거든요. 입도 벌어지고 이렇게 좀 바다 향이 나죠. 더 미역국에서. 그래서 이제 드셔보시는데 조개 미역국은 다른 거보다 간이 더 들어가요. 조개에서 나오는 바닷물이나 어떤 기본적인 그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미역국보다는 간을 약하게 해주시는 게 맛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처음 먹어봤을 때 간이 간간한 게 맛있기는 하지만 미역국은 다른 국들과 다르게 국물도 참 많이 먹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미역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국물은 잘 먹잖아요. 그래서 너무 입에 맞게 간을 하게 되면 먹다 보면 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몸에 좋게 드시려면 약간은 싱겁게 해서 드시는 게 국물을 많이 먹어도 몸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미역국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완전 요리 초보일 때라 그냥 미역만 넣어서 끓였어요. 지금도 초반이에요. 네, 지금도 초보긴 하지만 아무튼 근데 그때는 간장을 아무리 넣어도 이게 너무 싱거운 거예요. 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간장을 한도 끝도 없이 넣다가 이렇게 이거면은 간장국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미원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맛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화학 좀. 그게 간.
간장이 간을 해주는 거랑 소금이 간을 해주는 게 약간 다르죠. 소금을 넣어야 됐었는데 간장. 네. 소금을 넣어야 해요. 미역국은. 그렇구나. 요즘 많이 소금을 기피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소금을 넣어야지 또 미역국의 맛이 살아나거든요. 네. 그래서 간장, 국간장 좀 넣고 소금 조금 넣고 싶으면 한 10알이라도 소금을 좀 넣어주시는 게 네, 미역국의 풍미를 더 살려주는, 또 소금이 또 음식에 또 풍미를 더 살려주기도 해요. 그냥 짜기만 소금 한 게 필요합니다. 아니기 때문에 네, 소금은 정말 그리고 적당량의 나트륨은 네. 또 소화를 도와준다는 말이 있어요. 네, 오히려 더 소화를 촉진한다고 하죠. 네네. 네. 그리고 우리 음식에도 기본적으로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너무 나트륨에 대해서 예민할 건 없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짜게 드시면 안 좋겠죠. 근데 이제 요새 네. 저염식이 유행이긴 한데 너무 방송에서 소금은 악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좀 그건 과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저염식이 좋죠. 그러나 소금은 옛날에 빛과 소금이라고 맞아요. 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꼭 필요한 존재가 빛과 소금 아닙니까? 네. 넣어야 돼요. 좀 너무 짠 소금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수가 충분히 빠진 소금이나 이제 천일염을 이용하시면 되게 맛있거든요, 음식이. 네, 그런 걸 또 구입해서 이용하시면 또 소금을 쓰면서도 건강에도 훨씬 좋겠죠. 네. 그래요. 네. 뭐 여기 질문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네.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항상 우리 네. 드리는 질문이지만 미역국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요. 요즘 명절에는 네, 또 명절 음식을 또 찾게 되죠. 네. 저는 호박전이 왠지 맞는 것 같아. 네. 전 잡채 생각했어요. 잡채. 잡채도 생각하고요. 네, 생일. 잡채도 잘 어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카레랑도 잘 어울린다고. 카레? 오, 특이하다. 왜? 네. 카레 글쎄요. 그렇게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자, 오키 씨는 뭐가 어울릴 것 같아요? 미역국에. 미역국이에요? 어떤 음식 어울릴까요? 미역국엔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쌀밥 아닐까요? 기본. 오, 괜찮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못 던지는데 여기서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가려야 될 건 가려야 되니까 쇠고기 미역국이 좀 맛있을까? 아니면 조개 미역국이 맛있을까? 셋이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죠. 이거 재밌죠? 명지 씨, 쇠고기 미역국입니까? 조개 미역국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가 몸에 잘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개 미역국. 자, 오키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보다 해산물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군요. 조개. 저는 쇠고기 미역국을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 꼭 끓여보고 싶은 미역국 어떤 미역국을 좀 더 끓이고 싶어요? 조개 미역국도 끓여봤고 쇠고기 미역국도 끓여봤으니까 뭐 북어 미역국이라던가 아니면 뭐 진짜 광어 미역국, 우럭 미역국 뭐 이런 거 끓이고 싶지 않아요? 네, 저는 정말 해보고 싶어요. 어디는 또 성게알 넣고 끓인다고. 성게알, 그래요. 네, 그거 되게 궁금해서 꼭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네, 미역국은 정말 해산물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명태 미역국도 있어요. 명태. 네, 요새는 명태가 이제 잘 안 나니까 이제 안 끓이는데 그렇죠. 옛날에 우리 이제 북한 쪽 혹은 동해항 쪽, 그러니까 동해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이쪽, 이쪽에서는 북어 미역국, 그러니까 명태 미역국을 많이 먹는다고 해요. 네. 미역국도 또 지역마다 이렇게 특색이 있군요. 그럼요. 떡국도 네. 조랭이 떡, 뭐 맞아요. 이런 것도 있듯이. 참, 하나 추천드릴 게 미역이 보통 질겨서 씹다가 잘 안 넘어가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미역 정말 부드러운 미역을 끓이면 그냥 꼭꼭 씹어서 막 쉽게 많이 안 씹어도 잘 넘어가거든요. 네. 그 미역이 뭐냐면 산모용 미역이에요. 네. 산모용 미역은 절대 질기지가 않거든요. 네네. 네. 산모는 이제 이도 조심해야 하고 할 때 평생 가잖아요. 자칫하면. 그래서 산모용 미역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산모용 미역을 드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꿀팁이네요. 미역을 이제 불리는 방법은 되게 주의해야 되고 양도 잘 맞춰야 된다. 미역 특히 한 줌을 넣어도 위험하다. 네, 그렇게 해주셨는데 또 당부할 만한 미역국을 끓일 때 시각장애인이 조심해야 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쇠고기 핏물 빼는 거 꼭 잊어버리시면 안 핏물 꼭 되고요. 빼야 된다. 네. 그다음에 조개 껍질도 겉면은 굉장히 더럽거든요. 네. 소다 같은 거 있으시면 소다 물에 풀어서 깨끗이 씻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음식을 위생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각장애인들은 많이 안 보이지만 더 깨끗하고 더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게 신경을 써야겠죠. 네. 네. 그래서 좀 더 재료 손질에 조금 더 신경, 그래요. 특히 미역국은 정말 건강 때문에 먹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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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음식 손질에 신경을 쓰시는 게, 그걸 좋을 것 당부드리고 네. 싶어요. 한 가지 더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시험을 앞두고는 미역국을 네, 맞아요. 그러네요.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되죠. 네. 네, 저도 아직 수능 날 먹었어요. 네, 속설이니까요. 네. 그래 다음 주에는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볼 예정인가요? 다음 주는 이제 명절 음식 하나를 해보는 게 좋겠죠.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생일 시리즈 같아요. 생일 시리즈. 그러니까 미역국이 네. 있고 잡채가 있잖아요. 대부분 생일에 잡채를 먹는다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엔 잡채를 만드는 거죠? 네. 잡채를 잡채는 해볼까 해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기보다는요. 번거로워요. 그 손이 많이 가요. 재료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잘 잡다하게 선택해서. 생긴 것들 채를 쳐서 만드는 잡채. 내일도 다음 주에도 내일도 할 뻔했네요.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 정말 미역국 하면 몸을 데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 같아요. 딱 겨울과 가을, 그러니까 환절기에 딱 맞는 음식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대요. 네. 맞아요. 이런 쌀쌀한 날씨에 이 뜨거운 국물, 조개 미역국, 쇠고기 미역국 만들어봤습니다. 네, 명지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도 요리왕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 주세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에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공개된 아이폰 6s 소식 정리와 인터넷 광고 차단 앱을 소개해드립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우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굉장히 일교차가 심하고 이 옷을 골라 입기 참 어려운 그런 이제 시기가 됐어요. 네. 긴팔이 필요하고. 네. 어떠셨어요? 뭐 아침 출근길? 저는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요. 네. 요즘은 조금 추워서 가벼운 겉옷을 하나 걸치고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다시 입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요. 이럴 때일수록 춥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목이 근데 좀 약간 칼칼한 것이 약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9월 9일 아이폰 새 버전인 6s가 공개되는데 이 하드웨어가 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변화된 하드웨어를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전 개인적으로는 메모리가 2기가로 증설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메모리에 대한 언급은
딱히 1기가다, 2기가다 이런 게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사실 정보를 좀 찾다가 근데 하여튼 현재로서 메모리가 확장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번 6S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사항들은 대부분 몇 주 전에 전달해드렸던 업그레이드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도 1200만 후면 카메라인데요. 1.2가 1200만 화소로 이제 굉장히 고화질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포스터치 기능이 이제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서도 좀 많이 빨라졌다는 이제 평가이고요. 아직 뭐 사용자들의 사용평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체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제 좀 출시가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은 프로세서 속도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이제 대략적인 이번에 업그레이드에 대한 총평인 것 같습니다.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굳이 언급하지 않은 건 뭘까요? 왜냐면 뭐 대부분 또 블로그나 이런 출처를 모를 수 있는 커뮤니티를 가보면 또 뭐 성공을 했다, 뭐 2기가가 인식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애플 공식 사이트에도 네. 내장 메모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저장 공간이 32기가 모델이 빠졌고요. 네. 16기가 모델은 여전히 유지된 것도 좀 신기하네 그거. 예,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보통 예상은 16기가 모델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가 네. 많았었는데 16기가 모델은 그대로 있고 32기가 모델이 없어지고 64기가 또는 128기가 이렇게 좀 저장 공간이 굉장히 큰 모델들이 나왔는데요. 그 점도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모리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개발자들은 아이폰 6S를 좀 써본 모양입니다. 주변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일단 초기에 3GS 시절부터 해서 초기 아이폰이 던져주었던 그만큼의 어떤 혁신, 그다음에 놀랄 만한 변화 이런 것들은 없는데요. 네. 대체적으로는 이제 하드웨어 성능이 좀 개선이 되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만족해하는 것 같고, 특히 시각장애 아닌 사용자들이 이제 이겠죠. 포스터치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내놓는 것들을 봤습니다. 네. 터치의 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행하는 기술이 달라진다던가. 그렇죠. 대략적으로는 뭐 3단계 정도를 구분한다. 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을 이제 보이스오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네. 사실 길이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해 보이는 새 기능, 역시 포스터치 기능, 그리고 진동까지도 뭐 포스터치를 이용하면 뭐 할 수 있다. 뭐 네. 진동 뭐라 그럴까요? 내비게이션, 뭐 진동 네네. 알림 이런 것들을 네네.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탭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 기기가 큰 폭의 변화보다는 좀 더 이제 사람들에게 익숙하면서도 기존의 IT 디바이스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경험들, 좀 더 사람스러운 느낌들을 이제 기계가 체험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아마 제공하는 쪽으로 이제 진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서 포스터치 기능 같은 경우도 사실 터치라는 게 사람은 누르는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각하듯이 폰이 이제 인지해서 반응해 주는 기능, 또 이제 진동 같은 경우도 이 폰 전체가 이제 진동하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손을 갖다 댄 그 지점 부분이 이제 진동함으로써 사람이 좀 더 입체감을 느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할 텐데 문제는 두께와 무게를 유지하거나 또는 더 얇게 하면서 그런 그 부가적인 기능들을 구현해내는 것이 이제 기술의 완성도를 이제 끌어올리는 척도가 되겠죠. 이 포스터치가 그래서 3D 터치 뭐 이렇게 네, 뭐 정식 명칭은 명칭은 3D 터치라고 하는데 이게 그 우리가 보통 3D라고 하면 이제 입체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저는 3단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3D 터치라고 그럴 하지 않나.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이폰이 계속 진보되고 있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번에 이제 그 사실은 그 아이패드 프로에 대한 얘기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스마트폰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IT 기기는 현재로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번 업그레이드도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기계를 봐야지. 그렇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번에도 1차 출시국에는 한국이 빠져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이제 상륙을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요즘 대세인 광고 차단 앱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 아이폰 사용자분들이면은 사파리의 그 읽기 도구라는 기능을 쓰시면서 굉장히 그 편함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저분한 내용 없이 깔끔하게 그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본문만 딱 보여주기 때문에 그 시각장애 사용자 입장에서는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능인데요. 사실 광고 차단 애플리케이션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그 특정 서비스에 이렇게 부가 기능 정도로 인식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브라우저들의 필수 기능으로 이제 자리 잡아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사람들이 서핑을 하면서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이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덕지덕지 이렇게 붙은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들. 그러니까 내가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광고들. 특히 이제 인터넷 신문 사이트들에서 주로 이제 제가 좀 난감한 거는 좀 이렇게 뜨거운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들이 그 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줬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제거해 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설정도 있을 것 같고 앱을 좀 깔아야 되는데 아이폰에서 읽기 도구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광고를 보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네네. 아이폰에서는 이제 이게 모든 웹페이지에서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링크를 클릭을 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읽기 도구가 지원이 안 되는데, 일단 사파리에서 서핑을 하시다가 화면 상단에 보시면 주소 표시 되는데 왼쪽 편에 읽기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시면 본 컨텐츠만을 이제 표시해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맥이나 맥 사용자분들도 이제 많이 쓰시고, 특히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 그 브라우저마다 이제 광고 제거 해주는 플러그인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설치하시면 깔끔하게 페이지에 이제 정보가 제거된 상태로 자기가 원하는 광고가 제거된 내용을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또 애플리케이션들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에버노트에서 굉장히 훌륭한 광고 차단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호평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군요. 앱은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광고 차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툴바 형태로 작동을 하는 방식이 이제 대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도 사실 정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제거를 해주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또 아주 가끔은 컨텐츠의 내용이 잘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보기 싫다, 지저분하다 하면 클릭을 하시면 선택을 하면 이제 화면에서 해당 부분을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광고를 웹사이트에 삽입하는 방식들을 보통 이제 코드를 분석해가지고 제거해주는 방식이었다면, 네. 워낙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방어라고 할까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광고 관련 사이트들을 사용자가 등록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아서 이런 곳에 있는 정보들은 광고구나라고 해서 제거해주는. 그래서 좀 더 개인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플러그인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새로 출시되는 아이폰 6S와 함께 같이 이제 공개가 될 iOS 9에도 이 광고 차단 기능이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파리에서 읽기 도구 기능으로 제공을 하던 것을 설정해서 아예 사용자가 미리 이제 설정해놓고 난 광고를 안 보겠다. 네. 하면은 아예 이제 표시조차가 안 되도록 하는 기능이 iOS 9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더 광고가 인터넷 광고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네. 사실 이제 거꾸로 역지사지해 보면 내가 광고주라고 했을 때 이런 차단 앱들 때문에 이 광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또 엄연히 돈 주고 광고를 한 건데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차단을 당해야 하는가. 물론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는 게 맞지만 또 개인으로 볼 때는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또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양쪽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광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노출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광고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용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생뚱맞다고 생각되는 거는 신문 기사에 예를 들어서 여권 신장이 문제다, 또는 무슨 아동 성추행 이런 기사들 속에 사실은 굉장히 낯뜨거운 광고가 같이 삽입이 되거든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광고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왜 이런 데까지 이런 광고를 붙여서 굉장히 난처하다 이런 하면 광고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클릭을 아예 안 할 가능성도 높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는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사용자들에게 봐라.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니까 광고를 꼭 봐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광고도 정보기 때문에 좀 적절한 정보가 잘 맞춤형으로 전달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광고가 노출되는 것 자체는 시각장애인에게 굉장히 불편이 따르는 일이었죠.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좀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초보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보시다가 광고 문구와 그다음에 본문 텍스트를 구별하기가 또 참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이게 기사야 광고야. 이 얘기가 나왔나? 네, 참 어리둥절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기사 제목처럼 광고가 나와요 요새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또 반드시 클릭하게. 특히 이제 굉장히 호기심이 가는. 맞아요. 그런 꼭 클릭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낚시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있어서
저도 몇 번 클릭을 해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네, 그렇죠. 그런 곳으로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각장애 입장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아이폰 6S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광고 차단 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 정보 톡톡에서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 손을 잡아요로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 건강 정보 톡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요즘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고 순철 씨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냥 뭐 몸의 일부. 네, 그렇죠. 일상 그냥. 네. 요즘 진짜 스마트폰을 길에서도 손에서 놓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정말. 예, 부딪히기도 하고요. 네. 길에서는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이 혹시 잘 쓰잖아요. 그래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스마트폰 사용을 함에 있어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나 봐요, 사회적으로. 네, 그렇죠. 먼저 어떤 병에 좀 걸릴 수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알려드릴 질병이 바로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네. 거북목. 뭔지 딱 이렇게 느낌 그렇죠. 오시죠? 네. 이 거북목 증후군 이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증후군은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목이 거북이처럼 구부정한 모양이 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곳에 이 시선이 집중돼 있을 때, 이럴 때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본인이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거북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목을 앞으로 이렇게 쭉 빼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는 거. 일자목이 되기도 하고요. 네,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목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당연히 몸 전체에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냥 목과 어깨가 뻐근한 정도, 이 정도에 그칠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게 심해지면요, 디스크로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디스크가 걸리게 되면요, 이 거북목, 일자목 이게뿐만 아니라 손목까지 통증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디스크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게 터널 증후군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목 통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자, 스마트폰으로 또 걸릴 수 있는 또 다른 질병 뭐가 있나요? 네,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바로 나오죠. 이게 빠질 수가 없죠, 아무래도. 네. 이게 스마트폰 할 때 우리가 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 자세에서 어깨와 손목은 고정한 상태로 손가락만 움직이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손 주변의 근육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에 무리가 가게 되고요. 이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리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손가락 관절염까지 조심해야 되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예방법 이런 거 설명할 때 네.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스마트폰을 아예 쓰지 말아야 되는 거냐? 아니 스마트폰 써야 되는데.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죠. 제일 해결 네. 방법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러기 어렵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근무할 때도 스마트폰을 써야 되는 현실이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예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사용할 때 좀 더 이렇게 좋은 자세로 해야 되는 건데요. 네. 가능한 눈높이에 맞춰서 사용하고요. 1시간에 한 번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이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갑자기 막 집중해야 될 때만 쓰고 스마트폰을 계속 손에 쥐고 있는 건 좀 안 된다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자세도 항상 신경 네. 쓰시고. 이제 사실 저는 근데 이제 그 자세까지는 이제 잘 취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화면을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 귀가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아, 그렇죠. 이어폰을 자주 쓰니까. 네. 쓰기 때문에. 왜냐면 계속 소리가 나니까 옆에 사람한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상 또 이어폰을 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는 사실 이어폰을 잘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귀를 좀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하여튼 뭐든 오래 쓰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눈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인해 걸릴 수 있는 질병, 손목터널 증후군과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건강정보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옥시 씨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던가 네. 일자목, 거북목 뭐 어디 해당되나요? 일단 저도 제가 컴퓨터를 할 때 무심결에 제가 컴퓨터 하고 있을 때 자세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등이 정말 막 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자세를 하고 있구나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약간 좀 자세를 신경 쓰려고 하는데 또 조금만 방심하면 또 그렇게 등이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확실히 스마트폰 같은 거 아니면 키보드를 오래 두드리고 있으면 확실히 손목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요. 또 오키 씨는 대본도 좀 써야 되니까. 네, 그거 오래 하고 있다 보면 정말 손목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다리 꽂아요. 맞아요. 지금도 꽂고 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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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고 있는 거 같죠, 제가? 네. 무서우신 분이에요. 아주 어제 그 박정인 기자 딱 이렇게 전화하자마자 바깥에 있으신 거 아는 것도 그렇고. 네, 대단하죠, 저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모든 여자들은 저를 외면할까요? 거북목 증후군이라 조심하세요. 그래요. 어쨌든 건강은 잃으면 끝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뭐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주변에서도 죽는다, 돌아가신다 이러면 담배를 피다가 끊어. 다시 펴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뭐 장난이 아니고 어쨌든 그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건강을 망쳤다라고 생각이 드는 요인, 그 요인을 고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돼요. 그래요. 자, 9월 15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